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에서 UPS 화물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최소 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후 5시 15분쯤 발생한 이번 사고로 주 정부는 현재까지 1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화물기는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이륙 직후 활주로 인근 건물 여러 곳을 들이받으며 폭발했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에는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고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시민 일부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이빌 시장은 처음 확인된 4명의 사망자는 모두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약 3만 8천 갤런, 약 14만 리터에 달하는 항공유가 폭발하면서 인근 재활용센터와 사업장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돼 6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밤 11시쯤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사고로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고 TSA 보안 검색대와 UPS 월드포트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주지사 앤디 베셔는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에게 사고 현장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기의 기종이 34년 된 맥도널 더글러스 MD-11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했지만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항공기가 연료를 가득 실은 상태였던 점이 폭발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 결함이나 이륙 중 기계적 문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회수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UPS 측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모든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고 보잉사는 NTSB 조사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수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루이빌 지역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제11 연방항소법원은 4일 중국 국적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플로리다주의 2023년 재정법률 시행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플로리다에 오랜 기간 거주해 중국 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 국적자가 플로리다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로부터 최소 8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 최대 2에이커 규모의 주거용 부동산 한 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2023년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제정됐으며 플로리다 의회에서는 상원 31대 8 하원 95대 17로 통과됐습니다. 재판부 다수 의견을 낸 로버트 럭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판사는 국가안보, 토지 및 식량안보 우려가 입법의 근거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판사는 모두 과거 플로리다주 대법관 출신으로 이후 연방항소법원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찰스 윌슨 판사는 소수 의견에서 외국인 투자는 연방정부의 관할 사항이며 플로리다 법은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아시아계 미국 법률 옹호기금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법이 인종과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CLU는 판결 직후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주택을 구입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플로리다주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남수단 국적자들에게 부여돼 있던 임시보호지위 TPS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3일부로 효력이 만료됐으며 곧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남수단 출신 약 5천 명의 체류 허가자는 6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추방 절차 대상이 됩니다. 임시보호지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합법적 체류와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남수단은 2011년 독립 이후 내전과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지난 14년간 보호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무력 충돌의 종식과 외교관계 개선, 자국민 귀환에 대한 남수단 정부의 의지를 근거로 더 이상 TPS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남수단의 평화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치적 전환이 무너지고 있으며 휴전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군의 공습, 정치적 구금,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남수단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3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770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남수단 전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유지하며 치안 불안과 납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자발적 출국을 원하는 남수단 국적자들에게 세관 국경보호국의 모바일 앱 CBP 홈을 통해 출국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앱을 통해 출국할 경우 정부는 항공권 제공과 1,000달러의 출국 보너스, 향후 합법적 재입국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유권자들이 재정, 교육, 치안 등 여러 분야의 17개 주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세금 감면과 공공인프라 확충, 사법제도 개혁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재산세 감면 조치였습니다. 주택 소유자의 기본 공제액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인상됐고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6만 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됩니다. 또 화재 피해자와 전사한 군인 유족에게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며 남부국경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국경 보안 관련 시설 건축 시 세금 감면이 허용됩니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는 기술대학 확대와 보건 연구 투자가 눈에 띕니다. 주 기술대학의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이 신설됐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연구를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연구소 설립안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노후 수도관 교체와 저수지 확충 등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물 인프라 기금도 마련됩니다. 조세구조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텍사스는 자본이득세와 상속세, 금융거래세를 금지해 투자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폭력 성범죄자의 보석 제한 강화와 판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모두 승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미국 시민만이 주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부의 집계 결과 17개 전 항목이 유권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투표에는 약 140만 명,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8%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영토 내 마약 카르텔을 직접 겨냥하는 군사작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과 정보요원을 파견해 특수작전 및 드론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검토 단계로 실제 실행 여부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이 실행될 경우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와 중앙정보국이 주도할 예정이며 미국은 멕시코 정부와의 협조를 선호하지만 단독작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현지군 지원에 그쳤던 미국의 대카르텔 정책에서 한 단계 진전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는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나라로 외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개입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했으며 양국은 현재 안보 협약을 기반으로 정보 공유와 국경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마약 조직 관련 폭력이 확산되자 대응 강화를 검토 중이며 지난달 일부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계 광산기업 아마로크 미네랄스가 그린란드 남부 가르다르 지역에서 고농도 히토류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마로크는 누나르 스위트 탐사 구역에 일루와 페그마타이트 지대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분석 결과 히토류 구성비는 중히토류 27%, 경히토류 73%, 이 가운데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등 자석 제조 핵심 원소가 21%를 차지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는 폭수미터, 길이 약 5km 규모의 대형 광맥 구조가 확인됐으며 회사는 내년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마로크의 수석 지질학자는 광물이 단순 구조의 모나자이트에 포함돼 가공이 용이하고 우라늄 함량이 낮아 상업 채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는 미국 투자자와 자본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이번 발견은 미국 캐나다 광물 공급 네트워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린란드는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가 세계 히토류 자원의 약 20%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히토류 확보를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린란드 정부와 자원 개발 및 탐사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미국이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북극권 자원 연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